오늘은 국내 고배당주 ETF 중 어떤 종목이 최고의 선택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저평가 주식들과 고배당주의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고배당주 ETF는 총 6가지로 다양한 산업군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플러스 고배당주, 키움 고배당, 코덱스 고배당주, 타이거 코리아 배당과 금융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솔 금융지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비용과 세전 분배금 재투자가 모두 반영된 최근 1개월 수익률을 보면 해당 4가지 ETF 중 코덱스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코덱스 고배당주는 약 3주 전에 포트폴리오 개편이 존재했던 만큼 향후 성과가 개선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덱스 고배당주는 최근 6개월 1년 성과 역시 플러스 고배당주, 키움 고배당에 비해 아쉬운 모습이었고 타이거 코리아 배당의 경우 올해 5월 말에 상장되어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 1개월 성과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두 ETF는 대체적으로 나머지 4 ETF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6가지 종목들을 다양한 섹터 고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ETF와 금융섹터에 집중하는 ETF로 나눠서 비교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고배당주 ETF 중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코덱스 고배당주를 제외하고 구성 종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상위 5종목을 보면 첫 번째로 플러스 고배당주는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의 금융주와 현대차, 기아가 확인되고 두 번째로 키움 고배당은 마찬가지로 금융주와 LX 인터내셔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이거 코리아 배당은 상위 5종목이 모두 금융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보유 종목 개수는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이거 코리아 배당이 30개이고 키움 고배당이 20개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 전체 종목을 시트로 정리해봤고 서로 겹치지 않는 종목을 파란색 배경으로 표시해봤는데요. 가장 왼쪽의 플러스 고배당주에는 유일하게 KT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신한지주와 KB금융과 기타 지주사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키움 고배당의 경우 20개 종목만을 투자하는 만큼 구성 종목이 대부분 겹쳤고 키움증권과 S&T 다이넥스만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른쪽의 타이거 코리아 배당은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영업무역, 한전 KPS 등 상당히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 종목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플러스 고배당주는 금융주와 지주사에 특히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고 키움 고배당은 금융주 그리고 20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은 겹치는 종목이 가장 적었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총 수수료를 확인해보면 플러스 고배당주가 0.3% 수준이고 키움 고배당이 0.51%, 타이거 코리아 배당이 0.26% 정도입니다. 키움 고배당이 다소 높은 편이고 나머지 두 ETF는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배당률의 경우 세 ETF 모두 연 4.5%에서 5%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의 경우 키움 고배당이 384억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거래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오직 금융주에만 집중 투자하는 두 ETF를 비교해보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은 은행주 외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솔 금융지주는 은행주 외에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메리츠 금융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은 은행주와 보험주의 조합이고 솔 금융지주는 은행주와 증권주의 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고 종목별 비중, 기업은행 편입 여부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총 수수료의 경우 0.3%대 중후반 정도로 두 ETF 모두 비슷한 편이고 솔 금융지주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연간 배당률은 4% 중반 내외로 서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시가총액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이 더 크지만 솔 금융지주도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 거래에 문제는 없을 듯하네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 직접 판단을 내려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현재 시점에서 국내 고배당주 ETF에 투자한다면 화면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둔 타이거은행 코리아 배당과 솔 금융지주 ETF를 함께 투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총 수수료가 동일군에 비해 가장 저렴하고 구성 종목에서 겹치는 부분도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은 금융주에도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플러스 고배당주, 키움 고배당에 비해서는 다른 산업군의 배당주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5종목을 제외하면 겹치는 종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에 두 ETF를 조합한다면 과거 성과가 뛰어난 금융주를 중심으로 현대글로비스, KTNG, 현대차, LG, 제일기획, 영업무역 등의 다양한 산업군을 골고루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고배당 ETF 6종목을 비교 분석해보고 어떤 종목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전체 ETF를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금융주에만 집중 투자하는 타이거은행 고배당, 솔금융지주와 다양한 섹터 고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는 플러스 고배당주, 키움 고배당, 타이거 코리아 배당, 코덱스 고배당주입니다. 최근 수익률을 보면 코덱스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 당장은 플러스 고배당주, 키움 고배당, 타이거 코리아 배당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타이거 코리아 배당은 상위 종목이 대부분 금융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한전 KPS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고르게 투자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KT, 현대차, KB금융 등 안정적인 대형주 중심이고 키움 고배당은 종목 수는 적지만 압축 포트폴리오와 키움증권, S&T 다이내믹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 집중 ETF 중에서는 타이거은행 고배당이 보험까지 포함하는 반면 솔금융지주는 증권사 중심으로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선택한다면 타이거 코리아 배당과 솔금융지주를 조합하여 구성할 것 같습니다. 두 ETF 모두 수수료가 낮고 구성 종목이 겹치지 않아 분산 효과도 뛰어나며 하나는 다양한 산업군, 다른 하나는 금융주 중심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ETF는 고유한 특성과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나만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이버 카페 투자숲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